안성환의 시사야. 늦은 밤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영화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영화의 재미를 찾아내는 안목 있는 분입니다. 더스크린 박혜은 편집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한국 영화계 별이 졌다고 하는 소식부터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번 주는 내내 한국 영화계가 좀 침통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극장에는 요새 관객들이 좀 매일매일 2022년의 기록을 깨면서 이제 극장으로 좀 오시는 분들이 한창 이제 관객이 늘어나서 분위기가 좋아질 때인데. 맞아요. 좋아지고 있는데 지난 5월 5일에 강수연 배우가 급작스럽게 이제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셨지만 5월 7일 날 강수연 배우의 부고가 들려왔어요. 이게 너무 믿을 수 없어 하는 분위기였던 게 사실은 얼마 전까지 신작 또 작업을 하다가 작업을 마친 상태였고 여기저기 이제 곧 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연락도 해야 되는 처지였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속하신 분들도 많았고 뭐 이래서 만나기로 했는데 왜 내가 지금 빈소에 와야 되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8일부터 10일까지 강수연 배우 빈소에는 정말 한국 영화인이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이 발길을 찾아 조문을 했던 것 같고요. 또 저는 이제 조문을 갔었는데 팬분들도 굉장히 많이 와서 눈물 흘리시는 오랜 팬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어제 11일 날 연결식을 진행을 했는데 이제 그때까지 좀 못 믿겠다 하시던 분들도 그제서야 많이 우셨어요. 저는 문소리 배우 연결식 추모사가 좀 기억에 많이 남는데 영화의 세계라는 게 땅에만 있는 게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늘에 있는 영화인들과 함께 영화 한 편 꼭 찍으시라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저도 보면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이제 영원한 이별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을 떠난 수많은 영화인들이 사실은 영화라는 이 변하지 않는 창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그때 그 얼굴로 만나잖아요. 오늘은 그래서 강수연 배우 좀 기리기 위해서 대표작 좀 소개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봉준호 감독이 언론 인터뷰에서 그 말을 했던 것 같은데요. 네. 조문을 갔다가 강수연 배우 영정을 보고 소품인 줄 알았다. 이렇게 맞아요. 저도 그 말 듣는데 엄청 울컥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좀 딴 얘기를 하자면 강수연 배우가 워낙 일찍 데뷔했잖아요. 맞아요. 3살 때. 아역 배우였잖아요. 아역 배우였죠. 그러다 보니 60년대부터 활동을 했던 배우예요. 그렇죠. 그러니 대한민국의 어떤 영화사의 그 정말 들고 나는 순간 60,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겪은 배우셔서 사실 그 이제 자꾸 하신 나이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젊은 나이인데 굉장히 옛 배우, 원로 배우 같은 느낌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막 이런 생각 하셨던 것 같아요. 뭐 말씀드렸다시피 길거리 캐스팅으로 3살 때 TV에서 이제 똘똘한 아역 배우로 활약을 하기 시작을 했었고 그 뒤로 정식 영화 데뷔작은 76년 핏줄이라는 작품이고요. 그 뒤에 이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작품 좀 토파봤더니 고래사냥 2 배창호 감독의 이 작품에서도 강수연 배우가 한강다리에서 떨어지는 씬이 있어요. 그거 기억나시죠? 얘기 들었어요. 직접 찍으신 거거든요. 그러게요. 거기서 어떻게 떨어질 생각을. 그러니까 그때는 그만큼 열악한 환경이기도 했지만 배우 강단이 엄청 났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 뒤로 잘 생각해 보시면 이 21살에 87년에 임권택 감독님의 씨바지로 베니스 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받았는데 이 작품이 이제 그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한국인 최초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면서 우리나라 월드스타가 나왔다 이런 말을 하게 됐잖아요. 월드스타 1호. 이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같은 세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거의 그대로 이렇게 같이 보시면서 배우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봤고요.
시바지를 봤던 그 시절에 그쵸. 예 봤는데 처음에는 개봉했을 때 별로 흥행에 성공하지 못했어요. 못했죠. 상 네. 받고 난 다음에 오히려 흥행에 성공하는. 맞아요. 왜냐면 그게 기억이 나요. 상 받기 전에 사실 이 작품이 조금 오해받았어요. 약간 에로 영화 아닌가. 그 당시에는 토속 에로 영화 거부감이 아닌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 사회 분위기는 그때는 그랬으니까요. 그랬죠. 예. 네, 그랬는데 이 작품이 벤니스 상을 받아서 도대체 무슨 작품인데 상을 준 거야? 맞아요. 라고 하면서 봤더니 이제 정말 한 어린 여인의 순환사를 다룬 작품이었는데 21살 때 자신의 정말 몸에서 낳은 아이를 빼앗기고 모든 것을 잃어야 하는 여인을 연기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캐릭터는 사실 그냥 시나리오만 봐도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캐릭터예요. 그 당시 사회 분위기에서는 여배우가 연기하기 쉽지 않았어요. 그럼요. 네. 예. 근데 이 작품을 선택한 것도 그 배우가 얼마나 강단 있는 배우였는지를 맞아요. 보여주는 작품이에요. 예. 그래서 이 이제 시바지 87년 이후부터 강수연이라는 한국에 보석 같은 배우가 있구나라는 것들이 국내외에 알려지기 시작을 한 거죠. 맞아요. 네. 그때 그렇게 다시 재조명을 받고 네. 강소연 배우가 다시 많은 사람들한테 사실 그 조금 전에는 네. 약간 주춤했었거든요. 그 그랬죠. 활동이. 조금 전에. 예. 사실 87년 얘기를 좀 이따 드리려고 했는데 이어서 하자면 87년은 강수연 배우한테 엄청난 해였어요. 왜냐하면 시바지가 87년이었는데 네. 또 87년에 미미와 철수의 청춘 스케치라는 이규영 감독의 영화 예. 청춘 영화 기억나시죠? 예.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이 작품은 또 완전히 굉장히 도도하고 도발적인 젊은 여대생을 연기했었거든요. 네. 한 해에 이런 캐릭터와 그 조선시대의 순환을 겪는 젊은 엄마, 여인 이 두 캐릭터를 연기를 할 수 있는 스펙트럼을 가진 배우가 사실 강수연 배우 정도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 그 작품을 고르는 눈이라고 하는 것이 이 배우가 얼마나 출중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네. 뭐 이때부터는 이제 강수연의 시대가 시작이 됐죠. 89년에 다시 한번 임권택 감독과 아제아제 바라제로 모스크바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또 받았잖아요. 그게 삭발. 삭발. 맞아요. 예. 아지 말아야지. 그때 팔이 이렇게 삭발하고 난 네. 다음에 파란 그것도 머리. 예, 그게 기억이 나요. 지금 청취자 남아은님께서도 지금 삭발했던 거 기억이 난다고. 이것도 여배우가 실제로 작품 안에서 자신의 머리를 이렇게 삭발하는 장면을 고스란히 보여준 첫 번째 영화이기도 해요. 파격이었어요. 엄청 파격이었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강수연 배우가 그때는 정말 작고 예쁘고 요정 같은 얼굴로 우리가 기억을 하지만 그 작은 몸 안에 얼마나 정말 뜨겁고 큰 강단이 있었는지를 느끼게 해주는 게 작품 리스트를 쭉 보는데 정말 이렇게 주마등처럼 쭉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표현해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좀 조심스럽긴 하는데요. 그때는 학교 다닐 때도 머리 짧게 자르던 시대였잖아요. 네, 그랬죠. 선생님이 남자들이. 이런 바리깡 들고 학생들이, 막 그렇죠. 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네. 머리 짧은 게 어색한 시대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배우가 머리를 이렇게 다 민 그렇죠. 삭발로 나왔는데 네.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맞아요. 임권택 감독님도 정말 그 파르라니 깎은 머리 두상이 너무 네. 예뻤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어린 배우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선택하기 쉽지 않은 캐릭터였을 수도 있죠. 근데 강수연 배우는 그런 거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성격이었고 그래서 잘 보시면 모스크바 영화제에서 상 받을 때요. 강수연 배우 머리가 숏커트에 가까울 정도로 짧아요. 예, 네, 삭발한 기억나요. 머리를 길러서 이제 상을 받으러 간 거였죠. 아자아제 바라제 네.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거 어떤 영화길래 그렇게 했어? 이렇게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아제아제 바라제 같은 경우는 85년에 발표됐던 한승원 작가의 동명 소설을 영화로 만든 건데 이 작품 사실은 굉장히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작품이죠. 두 명의 비구니가 나오는데 한 스님은 어떤 이렇게 자신의 해탈을 위해서 구도를 하시는 분이고 또 한 스님은 우리가 대승불교라고 얘기하는 그 중생의 해탈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비구니예요. 강수연 배우가 연기한 이 순녀라는 캐릭터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해탈을 위해서 모든 중생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정말 너른 품의 그 비구니 역할이었는데 네. 그것도 저는 지금 이제 저도 준비하면서도 이 작품들 계속 이번 주 내내 다시 볼 수밖에 없었는데 저도 네. 보면서 어떻게
어떻게 저 연기를, 저 사람을 20몇 살의 3살의 배우가 이해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근데 그때 강소연 배우가 그만큼 많은 조명을 받았기 때문에 아자아자 바라아자도 큰 화제가 됐던 거지. 영화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영화였어요. 굉장히 어려운 영화죠. 근데 구도자 영화거든요. 네. 그야말로. 그래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강수연 배우가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한국의 예술 영화들을 대중들한테 연결시키는 그 가교의 역할을 했었었고, 그래서 이 작품으로 사실 임권택 감독님이 그 이전에는 굉장히 이제 상업적인 작품들을 많이 찍어오셨던 네. 감독님이 어떤 예술성을 대중들도 인정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줬던 작품으로 아재아재 바라아재를 또 많이 꼽아요. 네. 근데 관객이 몇 명 들었어요? 시와지도 말씀하셨는데 아재아재 바라아재. 아재아재 바라아재는 사실 관객은 그렇게 많이 안 들었었어요. 이때 당시에 한국에서 이제 흥행하는 작품들이 보통 막 15만 명 서울에서 이렇게 들면 엄청나게 흥행했다 막 이랬는데 그때 그랬나요? 예, 그때는 그랬었죠. 예. 지금 막 1000만 영화 나오는 시대지만 예, 당시에 이제 아재아재 바라아재 같은 경우에는 10만 언더로 알고 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외 영화제에서 수상을 하면서 저는 그때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영화가 극장에서 단박에 사랑받는 작품도 있고 네. 이렇게 40년, 50년을 계속 회자되면서 세대를 건너서 계속 이어져 오는 작품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네, 그렇게 따지면 참 생명력이 긴 작품이다. 그런 생각이 들죠. 제네바 네. 우리가 이게 이름이 영화 제목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네. 제네바라는 우리는 지금 제네바로 간다. 이 작품도 1987년 작품이에요. 시바지와 같은 해. 그랬군요. 그해 강수연 배우 출연작이 네 작품이었어요. 4편이나 됐어요? 네. 개봉작만 4개였는데 우리는 지금 제네바로 간다는 그 당시에 12만 명 넘는 관객을 서울에서 모아서 대종상 여자 인기상 그 첫 여우주연상을 수상을 했었죠. 근데 저도 이 작품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 작품 만약에 찾아보시잖아요. 예. 강수연 배우의 이 스타일이나 연기하는 톤이나 모든 것이 이 몇십 년 전 영화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들 정도로 현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기억을 떠올리고 있는데 지금 네. 다 작품을 찾아보고 직접 보고 나오신 거잖아요. 네, 네. 느낌이 완전히 다를 것 같아요. 완전히 달라요. 근데 네. 정말 보면 정말 천상에서 내려온 것 같이 너무나 아름다운 한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그 여인의 연기 톤이나 뭐 영화의 여러 가지 분위기가 정말 현대적이었겠다. 저 때는 시대를 앞서가는 영화였겠다라는 생각이 막 들죠. 근데 지금 80년대를 넘어갔잖아요. 네. 이제 90년대의 경우에는 네. 이 냉전 시대가 끝나잖아요. 네. 90년대 냉전 시대 끝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당시에는 포스트 모더니즘 막 이런 게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랬죠. 문화가 엄청 막 전성기가 오려고 하는 시기였었잖아요. 그랬죠. 새로운 문화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섞이고 맞아요. 실험적인 것들이 네. 뭔가 생겨났던 시대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너무 흥미로운 게 이렇게 70년대, 80년대 강수연 배우의 그 작품들은 굉장히 흥행성 혹은 예술성을 담보했던 작품들이라면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90년대 초반부터 강수연 배우의 작품들은 그 당시 한국 영화계에 막 싹이 트기 시작했던 신인 감독들의 굉장히 신선하고 새롭고 정말 포스트 모던한 작품에 출연을 하기 시작을 했죠. 뭐 박광수 감독의 베를린 리포트라든지 장선우 감독의 경마장 가는 이거 길.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예, 이현승 감독의 그대안의 블루 이런 작품도 너무 아름답잖아요. 뭐 이런 그리고 저는 오병철 감독의 무쏘의 풀처럼 혼자서 예. 가라나 임상수 감독의 처녀들의 저녁 식사 이런 작품에서 그야말로 모던한 여성 캐릭터들을 이제 연기하기 시작했었고요. 90년대 싹트기 시작했던 여성주의 서사에 강수연이라는 굉장히 든든한 뿌리가 있었던 거죠. 90년대에. 그러니까 강선 배우 영화 보고 네. 90년대 문화, 자유로운 문화나 네. 이런 것들 경험했던 세대. 그 이전과 80년대하고는 또 다른 완전히 문화. 다른. 네. 그때 대학 다니고 또 네. 그때 영화에 입문했던 감독들이 지금 굉장히 좋은 작품을 그렇죠. 만드는 거장 감독이잖아요. 감독님들이 또 되신 거죠. 네. 근데 저는 약간 안타까웠던 게 요새 20대 30대 배우 관객분들은 강수연 배우 영화를 별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럴 것 같아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오히려 이 여인천하 얘기하면 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예. 드라마에서 주인공 정난정 역을 맡아서 또 엄청난 인기를 모으기도 했었죠. 영화계가 어려울 때 적극적으로
팔 걷어붙이고 나섰던 것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강수현 배우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좀 아이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수현 배우가 움직이면 이게 한국 영화계가 움직이는 거야 같은 느낌을 좀 줬었고요. 네. 스크린쿼터 사수 운동에도 굉장히 적극적이었고. 아, 그러네요. 네. 예. 그리고 부산국제영화제가 다이빙벨 사건으로 뭐 예산 삭감되고 영화제 문 닫는다 할 때 맞아요.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아서 그야말로 구원투수 역할을 했죠. 그때 마음고생 굉장히 아마 많이 했을 거예요. 많이 하셨을 예. 거예요. 저도 영화제에서 뵀지만 근데 저는 그때 되게 좀 감동받았던 게 물론 영화제를 진행하다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매일매일 사건 사고거든요. 네. 그런데 항상 앞에 계세요. 다른 스태프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이 나타났을 때 네. 항상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강수현 위원장이셨어요. 그 저녁에 정말 손님들 하나하나 접대하고 술자리에서 정말 술 한잔 부딪혀주는 역할까지 강수현 위원장님이 맡아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분 큰어른이다 이런 생각 저도 멀찍이 보면서 많이 했었죠. 그 쏟아지는 비난을 다 감당했었던 하면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았는데 근데 활동이 한동안 좀 뜸했고 뜸했죠. 예, 이름을 잘 못 들어봤는데 네. 영화 다 찍었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었어요. 네, 맞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연상호 감독의 정의라는 SF 영화를 9년 만에 지금 출연을 결정을 한 거였어요. 근데 예. 이것도 뭐 짧게 소개드리자면 미담이 시작이었더라고요. 연상호 감독이 지금은 막 부산행의 천만 감독님 우리에게 되게 유명하지만 그렇죠. 예. 2011년에는 애니메이션 돼지의 왕이라는 작품으로 굉장히 이제 두각을 막 드러내기 시작한 신인 감독이었어요. 그것도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저렇게 천재적인 감독이 나타났나? 막 이렇게 할 때였는데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한 칸 영화제 관계자가 연상호 감독님한테 뭐라고 영어로 얘기를 했는데 네. 연상호 감독님 잘 못 알아들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하고 난감해 있는데 그걸 본 강수현 위원장이 갑자기 훅 나타나서 예. 그 칸 영화제의 담당자와 감독님 사이에 통역을 막 해주셨대요. 그래요? 네. 연상호 감독님 깜짝 놀란 거죠. 자기는 네. 그때 완전히 그냥 이제 막 첫 영화를 내놓은 신인인데 이렇게 한국 영화사 최고의 스타가 갑자기 누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달려와서 네. 통역사 역할을 해준 도대체 저 사람은 뭔가 정말 존경스럽다. 예. 저 사람이랑 꼭 작품을 해보고 싶다라는 꿈을 그때부터 가지고 있었고 이 SF 정의라는 작품도 강수현 배우가 만약에 안 하시면 저 이 작품 안 해요 라고 할 정도로 이제 선고초려해서 모시고 와서 촬영을 마쳤어요. 올해 2월까지 모든 촬영을 다 마쳤다고 해요. 지금 청취자 6723님께서요. 정의가 무슨 뜻인가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어요. 네, 정의가 이 SF 작품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제 미래 사회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그 전쟁에 이기는 하나의 키가 인공지능을 가진 한 인간에 대한 그 열쇠를 쥐고 있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인데 네. 그 인물의 이름이 정이고 강수현 배우는 사람이 아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사람이죠. AI 겸 목재인간 같은. 예. 그리고 강수현 배우는 이제 그 인물을 탄생시킨 과학자 역할을 맡았었다고 해요. 첫 SF 영화라서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작품을 위한 모든 준비는 다 마치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올 연말에 이 OTT 플랫폼을 통해서 공개가 될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마지막 작품도 굉장히 실험적인 작품을 하셨죠. 사실 선뜻 그거 출연하겠다고 얘기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맞아요. 강수현 배우를 존경하는 많은 분들이 아마 이 강수현 배우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런 길들을 보면서 존경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영국 열번처럼 월드스타라는 수식어 강수현 배우의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빌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 같은 시대를 살아왔던 분들, 하지만 중년 세대 이상이신 분들은 꼭 자신의 삶이 한 구석이 어딘가가 이렇게 떨어져 나간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아시는 분들이 그거 어떻게 된 건지 알아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기도 하셨어요. 맞아요. 저는 우러러보던 분인데 갑자기 늘 계실 것 같았는데 갑자기 안 계셔서 굉장히 헛헛하더라고요. 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지금 이 영화 더스크린 박혜연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김성환의 시사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